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뉴스, 현황, 실태 등을 알리는 북한 유지경입니다. 올해 추석, 북한 남성 한 명이 또 귀순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목선을 통해서 귀순했는데요. 8월, 9월 새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서해 백령도 인근, 여기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혼자 귀순 의사를 밝혀왔고요. 이와 대조되게 지금 북한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모두 끊고 국경지대를 요새화하고 있다는데, 탈북 경로가 막히고 탈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든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돈으로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 기차가 다니거나 통행량이 많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도로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와 철도로 쓰인 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끊었다는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행위, 자기들이 그만큼 화가 났다라는 것을 보여준 행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중접경지대를 좀 뭐랄까요, 신경질적으로 막고 있는데, 철조망도 2중, 3중으로 치고 독일제 CCTV 그거를 쫙 설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의 특성상 95% 정도는 가짜일 겁니다. 실제 작동하는 게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작동하고 어떤 게 가짜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탈북을 할 때 국경 수비대라고 자기들은 부르죠. 경비대. 그러니까 앞팀이 예컨대 새벽 2시까지 근무를 쓰고 그 뒷팀이 2시부터 인수인계를 한다 그러면은 돈을 찔러주고 앞팀은 10분 먼저 철수하고 뒷팀은 10분 늦게 나오게 해서 그 틈에 이제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CCTV를 달아놨으니까 만약에 걸리면 병사들까지도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목선 귀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중 접경지대로 탈북하는 게 어려워졌고요. 더더구나 중국에서의 이동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문제는 중국의 모든 신분증이 디지털화되면서 안면 인식 장치도 발달하고, 그래서 그 도시 간의 검문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버스라든가 기차를 타면은 중간중간에 공안들이 올라와서 수시로 그 신분증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든가 혹은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이제 이름 모면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제 기차가 속도를 좀 늦췄을 때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속철도라 그런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신분증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내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내에 지금 탈북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통계가 잘 안 잡히는데 학자들마다 추정하기로는 8만에서 30만까지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거 같으면은 마음만 먹고 대한민국 쪽으로 움직여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탈북도 어려워지고 중국 내 이동도 어려워지고, 그러나 탈북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동해안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목선을 이용해서 탈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다를 통한 귀순, 매해 정말 소수긴 하지만 탈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시길 바라면서, 네. 생각보다 정말 위험한 길이라는 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길은 위험합니다. 그것도 동력이 없는 무동력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인데, 물론 이제 강을 건너서 탈북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남부까지 이동해서 밀림을 건너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희생자 수가 꽤 많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목선 귀순이 소수였느냐? 지금 말씀드린 북쪽으로 가서 중국을 거쳐서 오는 편이 그나마 이것보다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막히니까
지금은 이 탈북의 도박적 성격, 그러니까 위험에 자기 자신을 훨씬 더 많이 노출시켜야만 탈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정은의 목표는 아예 탈북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거니까 탈북 비용, 위기를 무릅써야 한다는 그 기회비용 자체는 점점 상승할 겁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루트들이 이제는 막히거나 무용한 진물이 되었거나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원 2명이 네팔에서 탈북 경로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국정원 요원 2명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출신이고요. 네팔에서 탈북 경로를 개척하려다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네팔이 과연 탈북 경로로 좀 현실성이 있는지, 이 2분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몽골 루트 같은 경우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몽골 지역을 건너서 외몽골, 지금의 몽골 공화국까지 건너와야 되는데 사막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사막은 방향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땡볕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염없이 걸어서 운이 좋으면 이제 몽골 군대를 빨리 만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영화 크루신이 바로 몽골 루트였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팔 루트는 몽골 루트보다 훨씬 더 높겠죠. 일단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조그맣은 산악지대고 하니까, 그래서 공식 발표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마 국정원이 국익을 위한 모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모사드, 거기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단이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존재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러나 모사드를 공식 방문해서 모사드의 담당자가 한국 국회의원을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당 의원이 모사드의 고위 관계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모사드는 어떤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모사드 고위 관계자가 껄껄 웃으면서 모사드는 법 바깥에서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집단이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만 법을 지킨다고 할 때 과연 효과적인 국가 안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불법, 탈법적인 짓을 많이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테러라든가 기타 폭력적 수단에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비책을 세워둬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네팔에서 순직한 요원들도 국익을 위한 모종의 비밀 업무에 종사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고요. 탈북 루트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었다라는 말을 일단 그 발표 그대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추석에 기순한 북한 원성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기순 뉴스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오실수록 물론 지금 당장은 대한민국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들이 결국 나중에 더 멀리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통일됐을 때에, 또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에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먼저 온 통일이고, 또 목선을 타고 오신 분은 그만큼 귀순 의지가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가시는 분 중에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탈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돈만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체포돼가지고 북송당하는 분들 가운데도 한국행 기도하다가 잡힌 분들, 북에 돌아가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목선이라는 것은 걸리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자유를 향한 의지가 강렬한 분들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선 규정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자행됐던 그 어부 2명 강제 북송 사건 역시 목선을 타고 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권운동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자유를 향한 행렬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